4절 클래스입니다. 예, ES5로 클래스 표현하는 방식 한번 실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5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펑션 하고 함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써주죠. 예, 이게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 이름에 이제 바로 점을 찍고 나서 함수 이름을 써주게 되면 그거는 스태틱 함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 멤버 함수로 들어가고 싶은 것들은 shape하고 그 클래스 이름 써주고 프로토타입의 함수 이름 또는 shape하고 프로토타입하고 나서 이렇게 중괄호 사이에다가 함수를 함수 이름과 그리고 함수 내용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드는 거는 밑에 보시면 new하고 클래스 이름 써주고 그리고 생성자한테 넘겨줄 그 값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면 돼요. 이러면 shape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shape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x에 0, y에 0이 넘어가겠죠. 그리고 들어와서 this.name, this.move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this라는 게 곧 이 만들어진 객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name이라는 멤버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안에 name이라는 멤버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만들어진 이 객체는 s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name 멤버 안에 shape이라고 문자열 상수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is에서 move라는 거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move라는 거가 즉 이 객체의 멤버 함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멤버라는 멤버 함수가 move라는 멤버 함수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한테 x, y 값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x, y가 0, 0이니까 여기도 0, 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is.x, this.y에다가 0, 0을 넣고 있어요. 여기는 x, x가 같아야 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this. 하고 여기도 this. 하고 써줬죠. 이렇게 this. 해주고 써준 거는 우리가 만든 그 객체의 멤버라는 얘기입니다. 그 멤버로 x, y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안에 x, y라는 멤버 변수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x, y에는 자기가 넘겨받은 0과 0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x, y라는 변수는 그냥 전달하기 위한 매개 변수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여기 shape.prototype을 통해서 move라는 함수, area라는 함수, 그리고 static 함수인 create라는 이 세 개의 함수가 이 객체의 멤버 함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언하는 방식은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되고 클래스 이름 .prototype의 함수 이름, 멤버 함수 이름 또는 shape.prototype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다가 멤버 함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열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s라는 변수죠. 그 다음에 s2는 shape.create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스태틱한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거죠. shape.create.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이렇게 스태틱한 함수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0과 0이라는 숫자가 x, y에 전달이 됩니다. 이 안에서
new 해서 만들어진 이 객체를 반언하고 있죠. 그게 곧 S2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S2에도 쉐입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면서 여기 있는 숫자 00이라는 숫자가 이 생성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name이라는 멤버 변수 필드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 shape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D숫자 move 00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호출이 되면서 X라는 공간, Y라는 공간 만들어지고 여기에 0이 들어가겠죠. 명심하십시오. 여기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트 언어이기 때문에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면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C 언어나 자바처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 모양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해 버리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쉐입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뒤에서 이제 그 파생 여기 이 쉐입이라는 클래스를 바탕으로 해서 파생시킨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해서 왼쪽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출력을 해볼게요. 에리어를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요. 네, 0이 나오죠. 네, 아까 이제 실행한 결과대로 이 에리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니까 이 에리어는 그냥 0이라는 숫자를 리턴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하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뭐 원이다 아니면은 뭐 사각형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에리어를 계산하는 면적을 계산하는 이 식을 0이 아닌 어떤 계산식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죠. 네. 이제 자식 클래스를 그러니까 파생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 다른 언어에서 파생 클래스라고 얘기했던 거. 이건 자식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기본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파생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는 말을 왜 쓰느냐면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네, 펑션, 클래스 이렇게
했습니다. xy, radius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shape을 호출하고 있죠. shape은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죠. 걔한테 this xy 이러면 그 shape 클래스의 생성자한테 xy를 주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this.name의 circle, this.radius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circle이라는 자식 클래스에는 name과 radius라는 멤버가 추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부모 클래스, 기반이 되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object.assign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하고 circle.prototype에 circle.prototype 이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이제 그 assign이 되는 겁니다.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되면서 여기 있는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게 circle에 추가가 돼요. area function 이게. 근데 shape 안에 area라는 함수가 이미 있었죠. 근데 이거를 써주게 되면은 오버라이트가 돼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shape area는 사라지고 요 새롭게 추가된 area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것도 한번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에다가 이어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식 클래스의 이름은 circle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기본이 되는 부모가 되는 클래스는 shape, 그냥 기본 모양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그 모양에서 파생된 그게 이제 circle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형이다 그러면 그 도형 밑에 원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그리고 사각형에서 보면은 직사각형이냐 그냥 일반 사각형이냐 직사각형에는 이게 그냥 직사각형이냐 아니면 정사각형이냐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그게 곧 그 클래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본다면 이런 식이죠. 도형 밑에 원, 사각형, 삼각형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원도 보면 이제 타원이냐 아니면 타원이 아닌 그냥 일반 원이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각형도 보면 직사각형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사각형이냐 있을 수 있겠죠. 직사각형 중에서도 보면 그냥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른 그러니까 일반 직사각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하이어라키 계층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 클래스와 그리고 자식 클래스,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요거를 이제 쉐입이라고 하고 여기 원은 서클이라고 하고 사각형은 사각형이니까 렉트앵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되겠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서클 해서 서클 명령 10 그러면 이게 x, y는 0, 0, 레디우스는 10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를 찍어 볼게요. 콘솔 로그에 이렇게. 그러면 앞에 0은 아까 쉐입의 에리어, 이제 걔가 출력해 준 거고, 밑에 100은 이 서클에 있는 에리어가 출력해 준 거죠. 여기 보면 서클 에리어가 레디어스를 끼리를 곱했죠. 물론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예시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들어지는 방법을 이제 살펴본다면, 서클하고 00, 10 그러면 이 00, 10이 여기에 x의 0, x의 0, y의 0, 레디어스의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서클 모양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멤버가 없죠. XY 레디어스가 멤버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값을 넘겨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쉐입으로 콜 해서 쉐입을 불렀어요. 그러면 쉐입한테 00을 넘겨주고 있죠. 그러면 쉐입 만드는 게 아까 어떻게 됐었죠? 쉐입을 만들죠. 쉐입 안에 네임 있죠. 그 다음에 x와 y가 있었죠. xy에 00 들어갔었죠. 쉐입에 네임에 쉐입 들어갔었죠. 이렇게. 네. 자, 근데 여기 쉐입하고 xy가 상속이 됩니다. 서클에 이미 상속됐어요. this.name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래 기존에 쉐입이 있었죠. 이거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쉐입, 네임이라는 요 변수 모양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쉐입이 있었는데 여기에 서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this.radius에 radius를 넣으래요. 그러면 여기 radius 없죠. 그럼 radius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10이 들어가겠죠. 지금 이게 곧 서클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assign을 통해서 area라는 함수가 들어갔어요. 원래 여기 shape에 그러니까 area라는 함수가 상속이 됐었죠. 그 상속이 아니라 area가 shape 안에 있었죠. 그게 곧 이 서클로 상속이 되었지만 이 assign을 통해서 그 상속된 기존에 그 자식 클래스에 부모 클래스에 있었던 에리어는 삭제되고 자식 클래스에서 새롭게 추가된 이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객체에서 에리어를 호출하니까 이 레디어스끼리 곱한 그 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ES5로 자식 클래스 렉탱글을 한번 정의를 해 보십시오. 렉탱글 클래스는 그 정사각형을 저장하기 위한 클래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중심점과 한 변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쉐입에 있는 XY를 중심점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위한 거는 따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쉐입이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여기에서 서클 만들었었죠. 이 쉐입에는 x, y가 있었어요. 네임하고. 그죠? 서클에는 지금 xy 네임을 넘겨받은 것뿐만 아니라 레디우스가 더 추가가 돼 있었죠. 자, 여기 서클에서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쉐입에서 넘겨봤습니다. 뭐를? 렉탱글을. 이 렉탱글은 XY 네임을 넘겨봤겠죠? 그래서 이 XY를 이 정사각형의 중심점으로 이용합니다. 네임도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변의 길이, length. 이거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쉐입 안에 있던 area라는 함수가 여기도 그 상속이 되겠죠? 근데 여기 쉐입 안에 있는 이 area 함수는 무조건 return 0. 0을 리턴하게끔 했죠. 서클에서는 이 area라는 함수가 뭘 해줬어요? 레디우스끼리 곱하게끔 해줬죠. 자, 여기에서는 에리어를 만들어줍니다. 이 에리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적을 구하려면 랭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여기 코딩을 해서 면적을 반환하게끔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렉탱글을 해서 렉탱글 이렇게 하고 괄호 안에 중심점 10,10 하고 뭐 그 한 변의 길이 20 이렇게 해줬을 때 이거를 이제 뭐 어떤 r이라든가 이런 데다 놓겠죠. 그럼 r.area 얘를 호출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정사각형의 면적이 출력되게끔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했던 그 쉐입을 ES6로 한번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편하실 거예요. 클래스 쉐입이라고 클래스라고 아예 이름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멤버가 되는 것들을 쭉 나열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멤버 변수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수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constructor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create 이거는 앞에 static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static 함수예요. constructor는 생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move는 그냥 일반, area는 그냥 일반 멤버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shape 해서 00, shape에 create 00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위에 있는 것처럼 만들면 shape 모양 만들고 00이 constructor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0, 여기 0 넘어가죠. this.move xy에서 얘가 호출이 됩니다. 얘가 xy가 자, 여기 바깥에다가 저기를 공간 이름을 멤버 변수 이름을 써줘도 되고요. 이 안에 써줘도 돼요. 근데 단 그 노드가 노드 버전 12.0.0 이 이후에만 이렇게 멤버 변수 이 필드를 함수 안에가 아닌 바깥에다 써주는 게 가능하고요. 이거 이전 버전들은 밖에 써주면 에러 나요. 이와 같이 함수 안에다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 12.0.0보다 이전 버전이다. 그러면 이 네임에 쉐입 넣는 걸 이 안에다 넣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move나 이런 데 안에다가 아니면 constructor 안에다가 this.name shape 요거를 컨스트럭터 함수 안에 또는 move 함수 안에 써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컨스트럭터에서 어떤 필요한 공간들을 미리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노드 버전하고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상관없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노드 버전이 몇이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코딩을 따로 해야 되니까 좀 귀찮죠. 사실은 이렇게 밖에다 쓰지 마시고요.
얘를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바로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오류가 뜨죠. 이와 같이 이렇게 밖에다가 쓰면은 오류가 떠요. 자, 이거를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까지 같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씁니다. 출력을 안 해서 그렇구나. 자, 여기 보면 컨스트럭터 XY에서 얘 안에서 name이라는 필드 만들면서 shape 넣어주고 얘가 move 호출해주고 그러니까 이 넘겨받은 영역을 가지고 move에서 XY라는 멤버 변수 만들어주고 거기다 영역 넣어주고 그게 곧 만들어지는 과정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에리어를 호출하니까 에리어는 0을 값을 리턴해서 이렇게 0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죠.